선생님 성향이 계획을 세우실 때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야지 네네. 좀 달려갈 때 네네. 마음이 편하다라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네.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, 이거 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한 10단계 앞까지 눈앞에 뚜렷하다라고 하면 저도 달려가는 편이에요, 저도. 네네. 선생님. 근데 정확히 그릴 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. 작가님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, 처음에 별별 생각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제가 살아생전에는 저는 월세만 받으면 되고, 어차피 이거 남는 거는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낡아도 땅은 나오니까 맞습니다. 그건 우리 애들 당연히 준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럴 바에는 애들 명의를 못 받을까? 이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. 그러니까 무식한 생각이 법무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. 네네네. 우리 애들 어차피 줄 건데 우리 애들 명의로 명의 안 돼요? 그랬더니 법무사에서 해준 얘기가, 대출이 나올까요? 소득이 없는데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망치를 때린 거죠. 이제. 아, 애들이니까 소득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겠구나. 별별 생각 다 해봤었어요. 애들 명의로 4개씩 받아볼까? 애들도 MCI, MCG 하나씩 있지 않을까? 별 생각. 아, 그렇죠. 네, 그런 생각까지도 막 해봤었어요. 선생님이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, 본인은 내체를 했는데 다른 제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되게 발전을 하고 단계도 올라가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, 본인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고민 자체가 선생님이 4개를 해보고 나서니까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녀 명의로 하는 게 대출에 대해서도 있겠고, 혹시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. 그럼 아마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증여세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선생님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니, 정말이에요. 선생님 성향이 계획을 세우실 때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야지 네네. 좀 달려갈 때 네네. 마음이 편하다라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네.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 부분은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, 이거 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보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한 10단계 앞까지 눈앞에 뚜렷하다라고 하면 저도 달려가는 편이에요, 저도. 네네. 선생님. 근데 정확히 그릴 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특히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는 내채 이후에 당분간은 뭐 사모님 명의나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네.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, 뭐 사모님 명의에서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유동성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뭐 앞으로 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네. 또 어떻게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달려가고 싶으신 부분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때 금융 정책이 그리고 대출 규제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네. 모르기 때문에,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. 사업자 대출이 잘 나오고 있을 때 작년 초쯤 선생님 상황에서 만약에 계획을 잡았어요. 그러면 개인 대출 다음에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. 근데 사업자 대출이 작년 6월 달에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사업자 대출이 막혔단 말이에요. 그럼 그 계획에 있어서 세워놓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? 뭐 방향을 잡고 가는 건 맞죠. 제가 생각할 땐 세부적인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는 잡을 수도 없고 저는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선생님도 오늘 대출 자서 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다고 생각하는 게, 이 대출은 그리고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도 움직이면서 발전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, 이 상품 자체, 어쩌면 우리 투자 대상 자체, 대출이라는 상품 자체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럼 이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움직일지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, 시세 차익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맞추잖아요. 그렇죠. 이 시세가 얼만큼 갈 오면 거다. 내가 그때 그 시점에 맞아요. 어쩌면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?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현금 흐름 방향에서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, 시세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그 시기를 맞춰서 한다기보다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놓고 가면은, 우리 투자자의 역할은 항상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대응을 해가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들어서, 방향에 있어서는 확고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습니다. 계속 해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도 네. 공감이 돼서. 네. 그러면 지금 당장
선생님이 4채까지는 했고 뭐 한 채는 이제 지금 도배도 네네. 이제 수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임대되면 이제 5번째 거를 할 건데 5번째 거를 할 때 크게 2가지 방향. 뭐 방창한 카드를 쓰지 않고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모님 명의로 한다거나 네. 크게 2가지 방향이 있을 건데 그걸 일단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들어요. 뭐 어쩌면 제가 무책임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도 들거든요. 고민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 확인 도장 받고 싶은 네,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저도 원래 성격이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3-4단계 앞까지 이게 뭐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한 발짝을 잘 안 내딛는 성격인데 되게 불편한 거죠 그게. 아, 그렇죠. 혹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, 라는 맞아요. 생각? 근데 이거 하면서 작가님 영상 보면 마음 관리라고 요즘 그거가 엄청 마음이 와닿고 있어요 제가. 정말 와닿고 있어요. 아 마음을 진짜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전 같았으면 마음 관리 뭐야? 이랬을 텐데 요즘 동기분들하고 카톡 하면서도 마음 관리라는 말을 좀 여러 번 쓴 것 같아요. 명도하다가도 불편하면 그렇죠. 생길 때 마음 관리, 대출 때문에도 뭔가 있을 때 마음 관리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많이 좀 와닿고 있어요. 그 쓰신 말에 대해서 앞으로 제 성향보다는 작가님한테 배운 대로 주어진 일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 진일보해 있고 발전해 있고 맞습니다. 그거를 요즘 머릿속에 마음관리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 되뇌이는 것 같아요. 배우고 있어요 저도. 저보다 형님뻘이시긴 한데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배워 나가는 네.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선생님도 5개월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해 계시다고 생각이 그냥 불현듯이 고맙습니다. 드는 것 같아요. 그 마음 관리에 대해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마음 관리라는 뭐 단어 자체도 그렇고 제 영상도 뭐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초급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제 영상은 사실 중급자 이상을 위한 용이에요. 아 진짜로 그래요. 처음에는 네. 경매 영상인데 왜 마음 관리야? 그렇죠. 솔직히 그랬어요.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연관성이 없다 생각했어요 처음에. 이상한 놈이구나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야. 근데 이제 알겠어. 왜 마음 관리인지. 이거 해봐야지 알아요.